안녕하세요. 오늘 그 MC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MC인가요? MC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남성 질환 특집으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남성 질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궁금하던 차에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을 드리는 MC 역할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남성 질환들은 어떤 게 있죠? 엄청 많은데? 오늘 그럼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남성들이 많이 누구나 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고민해 보셨을 전립선 질환,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중년 남성들의 고민이 되는 이 전립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질문과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립선 보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20g 미만이 이제 정상이죠. 전립선이. 사춘기 전까지는 거의 안 자라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정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돼서 한 20대 후반까지 자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보통은 난소나 자궁 같은 경우는 태아를 하죠. 네네네. 그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갈수록 더 커져서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흔한 게 이제 배뇨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방광에서 나가는 이제 소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커지다 보니까 소변 나가는 길을 막아서 배뇨 장애가 온다는 거, 이게 아주 가장 큰 불편한 점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제 지연뇨라고 해서 소변이 늦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세뇨, 소변이 너무 가늘어진다든가, 소변 보다가 딱 끊긴다든가, 그 밖에 이제 방광 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중년 이후 남성들한테 아주 삶의 퀄리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이 있죠? 그 옆에서 경험상 보면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수술하면 확실히 깨끗하게 치료는 되긴 하겠지만은 조금 부작용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이라면 가장 고식적인 그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커팅하는 걸 넣어서 그 레이저로 이제 자르는 홀랩이라는 방법도 있고, 이게 뭐 지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립선의 부피를 깎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립선의 기능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변이 나가는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잡아주는 역할을 깎아버리니까 소변이 새는 남성 요실금이 생긴다든가, 또 하나는 사정을 할 때는 위에 괄약근이 잡아줘서 사정액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괄약근 잡아주는 데를 깎아버리니까 사정을 했는데 밖으로 안 나가고 이제 방광으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아무래도 수술 자체에 대한 이제 출혈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이는 알지만 그 부담이 꽤 있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온 수술에 비해서 안전한 방법이 있죠.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색전술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색전술이라는 거는 뭐 이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혈관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색전 물질, 혈관을 치료하는, 혈관을 막아주는 색전 물질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아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색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암에서 많이 사용하던 색전술이 우리 자궁근종에도 치료에도 쓰이지만,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도 썼더니 수술 없이 전립선이 줄어들면서 제 정상 기능을 찾더라 하면서 이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뚱뚱한 거를 다이어트 시킨다. 먹는 혈액 공급을 차단시켜서 다이어트 시켜서 이제 말려버리는. 그러면 뚱뚱해졌던 비대증이 있던 전립선이 이제 마르면서 배뇨 장애가 해결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는 좀 힘든가요? 아니요. 이게 약물도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이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바뀐 부분 때문에 이 전립선이 이제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 중에 하나가 환원제 억제제를 써서 그 반응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근육이 이제 쪼여주니까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 차단제, 흔히 말하는데 알파 차단제를 써서 이완시켜서 소변을 좀 쉽게 나오게끔. 그래서 초반에는 약물 치료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약물도 이제 부작용이 있고, 또 오래 장기간 복용할 때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는 이제 색전 치료를 하면 아주 좋죠. 어떤 분한테는 수술이 맞고 어떤 분한테는 색전술이 맞고, 이걸 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색전술은 뭐 일단 대부분한테 가능한데, 부피가 어느 정도 큰 경우에 그걸 줄이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부피가 너무 작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근에 유로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실로 당겨주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그건 40g 넘어가면은 좀 제한적인 방법이고, 전립선이 너무 큰 분들은 이제 색전술로 줄여도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수술이 나죠. 근데 이거는 뭐 어느 거가 정답이라기보다는
환자분들의 수술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이런 걱정들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또 커지다 보면 뭐 전립선에 또 최근에 뭐 전립선 암 환자들도 좀 있고 그러던데 전립선 암과는 또 어떻게 또 구별되는 좀 특징이 좀 있나요? 식생활이 바뀌면서 유병률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검진할 때 그 PSA 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해서 요 검사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일단은 전립선 암을 스크리닝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립선 염이 있어도 올라가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이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렇게 높아졌을 때 이제 원래는 이제 항문 손가락 넣어서 이게 만져갖고 이게 단단하게 만져지는 걸 보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초음파로 할 수도 있는데 최근 MRI 좋습니다. MRI. 전립선이 좀 커져 있으면 MRI 검사는 꼭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꼭 그렇진 않나요? 커져 있을 때는 사실 크기만 재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하고 네. 추적 검사하는데 굳이 MRI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네. 우리 혹시 이제 색전술 전후나 네. 혹은 이제 암이 의심되는 상황, PSA가 지금 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 조직 검사가 네. 사실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립선 조직 검사. 어떻게 하죠? 조직 검사는? 조직 검사를 이제 항문으로 넣어서 항문을 뚫고 그 전립선을 침을 그쵸, 굵은 바늘로 전립선을 뭐 10번 이상 한 12번 정도 찔러서 그 샘플을 가지고 사실 이제 전립선 암이 있더라도 그 조직이 초음파에서 보이진 않거든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찔러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저는 못 받겠더라고요. 사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실 MRI를 찍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다면 사실 제일 비침습적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MRI 검사가 그런 이유에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의 그 암의 가능성을 가지고 전립선도 파에라즈라고 해서 전립선의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파에라즈 1이면은 암 가능성이 거의 없다. 2면은 낮다. 3이면은 조금 아리까리하다. 3하면은 암일 가능성이 있다. 높게 있다. 그때 조직 검사. 네, 그죠. 4부터 4, 5부터는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SA 올라가면은 조직 검사를 기존에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도 항문으로 해서 그 대장을 이제 관장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균 감염 때문에 그 폐혈증 생길 수가 있고 또 출혈이 생기면 그 출혈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 하려고 했다가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라즈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거에서 정말 검사를 해야 될 경우 아니어야 될 경우를 좀 더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해야 될 경우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꽤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좀 사연을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은요. 근데 2, 3년 전부터 야간에 2회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갑니다. 최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데도 야간요 증상은 그대로고 부작용으로 현기증, 시야 흐림과 변비로 고생이 많은데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약물을 좀 바꿔서 약물 치료를 좀 더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초음파나 MRI를 찍으면 더 좋고 찍어서 전립선의 색전술 치료 효과를 뭐 예측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전립선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뭐 영양제라든가 뭐 생활 습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거의 소팔 뭐시기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광고와 그래서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이거는 아마 많은 의학적인 보면은 별 효과는 없는데 그냥 드셔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은 약들이 더 많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반응이 좋으면 일단 약물 유지하는 건데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립선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또 다음에 또 뵙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립선 비대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을 오늘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남성질환 특집 2탄으로 해가지고 남성들의 골반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